이게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나오면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9억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이 9억 초과분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면서 꽤 놀라운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9억 초과 고가주택 내가 비과세를 받았는데 양도세 중과를 이미 받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매도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분이 9억 초과 중과 배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지난 1월 6일날 나왔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사례를 하나 볼 건데 자 1번 주택 그리고 2번 주택 3번 주택 이렇게 총 3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1번 주택은 거주를 하고 있고 2번 주택은 등록임대주택 그리고 3번은 대체주택. 자, 그러니까 이때 1번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3번 주택 대체주택을 취득하면서 갈아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번을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하고 3번 두 개만 있으면 당연히 일시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는데 중간에 2번 주택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하나로는 안 되고 주택임대 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다른 말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게 결합이 됐을 때 과연 이 1번이 비과세가 될 거냐 이거 한번 볼게요. 이때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주택에서는 전체 구성원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이거를 비조정이면 거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지역 불문입니다. 무조건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은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등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서하고 지자체 두 군데 모두 등록하셔야 되고 임대 개시 당시 6억 이하여야 되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서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등록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2번 주택이 감면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 3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1번하고 3번 이렇게 두 개를 따져가지고 이 두 가지 요건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자,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춰서 내가 1번을 팔면은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집값이 9억을 초과해버려요. 양도가, 매매가가 그냥 9억 넘으면 그냥 고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5억에 1번 주택을 샀는데 최근 들어 집값이 너무 올라서 만약에 10억에 팔았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판 가격 자체가 9억이 넘었으니까 고가주택 맞아요, 안 맞아요? 고가주택 맞죠? 비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9억 이하는 비과세, 9억 넘는 초과분, 즉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옵니다. 우리 이 그림에 잘 나와 있죠. 9억 이하는 비과세, 그리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자, 비록 비과세라도 양도가가 9억이 초과되면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었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경우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 그래서 1번 주택이 9억 초과 고가주택이고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라면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들어가는데 자, 이때 놀라운 게 뭐냐면은 3주택 중과가 들어가요. 임대주택 등록을 했다고 주택수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할 때만 일시적으로 빠지는데 여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설령 중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빠져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가 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그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중과가 돼서 매우 좀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국경제 2019년 8월 4일자 기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사례 속출 도대체 왜 그러냐. 자, 국세청 유권 해석에 따라서 전체가 아니라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렇게 양도세 중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2019년 2월 달에 국세청 유권 해석이 나오고 거의 한 2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서 많이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중과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나오면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자, 여기 빨간색 박스 보이시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이 대체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 주택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나왔어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를 합리화하겠다. 이건 좋은데 그 밑에는 적용 시기가 좀 문제입니다. 이 0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란 건 뭐냐면은 이 0이라는 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말하는 거고요. 0이 확정되고 시행되고 난 다음에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비록 9억 초과분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결합된 3주택 비과세인 경우에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가 안 들어갈 겁니다.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면 꽤 괜찮죠. 왜 그러냐면은 9억 이하는 비과세를 받았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기본세율, 일반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가산세율 붙지 않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꽤 괜찮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만 문제는 이거죠. 이 국세청 해석이 19년 2월쯤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영시행일이 예를 들어서 2021년 뭐 1월부터다 한다면 이 약 2년 동안 이미 중과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대한 뭔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많은 세무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빠른 어떤 방법이 나와서 구제를 좀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그리고 거주택 비과세 특례가 결합된 케이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양도세 중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지난 2년 동안 양도세 중과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나온 유권 해석을 그 위에 상위 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좀 뒤집어버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리적으로 바뀐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존에 좀 억울하게 중과를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구제 방법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정부에서 합당한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나오면 빠르게 공유 드려서 이전에 세금을 많이 내셨던 분들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신고한 거에 대해서 이 9억 초과 부분에 대한 중과가 들어간 거,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소식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